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포항에는 지역에 따라 1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에 아침부터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네,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도 축제와 행사장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린 하루였습니다. 휴일 표정 도근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길을 따라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온 산을 감쌌습니다. 국내 최대 아카시아 군락지인 칠곡군 지천면 신동제에서 아카시아 꽃이 만개하는 5월을 맞아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정말 좋아서 내가 이 아카시아 향을 찾아서 몇 년 동안 별렀거든요. 근데 축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5km에 걸쳐 3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아카시아 숲은 그 자체로 장관을 이뤘고 꽃이 주는 아카시아 꿀은 지역의 명물이 됐습니다. 제 꿀이 딱 드셔보시면은 먹는 게 살짝 쌉쌀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효소가 살에 있어서 그럴 거거든요. 한번 맛부터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대구 도심에서는 2016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이틀째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과 거리 예술이 시민들을 만나고 있고 약전 골목에서도 대구 양령시 한마문화축제 마지막 날 행사가 열려 휴일에 운치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지난해 7월 남녀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지자체에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도록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도 2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기존 정책을 짜집기한 수준이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자녀 1명당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이었습니다. 한 지자체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사흘의 출산 휴가가 있지만 정작 환경미화원 본인이 출산하면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남녀차별 제도들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각 지자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시는 모두 62건의 양성평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계획이었지만 전체의 80% 정도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비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150억 원을 포함해 99.8%가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계획이 잡혀 있었던 기존 정책의 재탕 3탕이었습니다. 그나마 새로 도입될 5건도 대부분 단순 행사성 경비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수립하라는 여성가족부도 문제지만은 대안이 없는 정책으로 대구시가 이제 기존의 사업들을 짜집게 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여성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저출산에다가 남성 중심의 도시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남성과 여성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더욱 관심 가는 뉴스입니다. 업소용 식기 세척제의 주요 원료인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은 농도가 높을수록 세척력이 좋지만 5%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분류돼 교육당국이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어린이집과 요양병원에서는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자동 세척기에 옮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양잿물로 알려진 수산화 나트륨 등이 다량으로 사용됩니다.
당시 교육당국은 문제가 된 유독물질 세제를 쓰지 말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도 일부 학교들은 양잿물로 알려진 수산화나트륨 함량 20% 이상의 유독성 세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분류돼 몸에 묻거나 먹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지만 세척력이 좋다는 이유로 쓰는 겁니다. 영유아와 노인 환자를 돌보는 어린이집과 요양병원에서도 수산화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유독물로 분류되는 함량 10% 이상의 수산화칼륨 세제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바뀐 게 안 닦였다고 해서 한 몇 달 전에 헹굼이 좀 적어요. 이게 세제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이 헹궈야 되는데 이게 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씹히는지 안 씹히는지 어떻게 미끄덩미끄덩 거려요. 막 세척한 식기에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시약으로 확인해보니 잔류물질이 보라색으로 선명하게 변합니다. 식기 세척기는 한 번 사용한 세젠물을 재사용하는 구조여서 세제 성분이 남을 수밖에 없고 이를 중화시키는 린스 공급이 중단되면 더욱 위험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식기 세척기의 그 구조적인 문제가 이 물이 돌아서 계속 돌고 돈다는데 여기에 고여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고장이 난다고 하면 실제로는 세제만 도포되고 마지막 린스에서 중화를 못 시키고 물만 도포돼서 남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유독성 세제는 과거 문제가 됐던 학교 급식실보다는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병원, 대학, 기업체, 일반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한 60% 정도가 5%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5%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관련 소비자 업장 쪽에서 바로 반발이 있을 거예요. 덜 닦인다고. 경쟁하듯이 비율을 높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는 겁니다. 5% 이상의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 세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지난해부터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업체도 많지 않고 환경당국의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냉동수산물을 녹인 뒤 냉장 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동 냉동식품을 당일에만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래시장에만 적용할 수 있고 두 대형마트의 경우처럼 별도 시설에서 미생물 번식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처리를 거칠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구시 남구 이천동의 한 4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3대가 타고 건물 외벽 등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주민 2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기온 상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구군보건소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 의료기관이나 학교,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망 856곳을 운영해서 감염병 발생 감독을 강화하고 집단 설사 등 감염병 발생 시 9개 반 125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소아 환자가 최근 9년 사이에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18세 이하 환자는 2006년 4천여 명에서 작년 5,300여 명으로 31%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6세에서 18세 환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저소득층과 장애 환자의 비중이 컸습니다. 소아당뇨에는 비만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체질량 지수가 상위 10%인 아동의 경우 10만 명당 당뇨 환자가 전체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대구은행은 오는 7월 말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회생 기회를 주는 희망나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편안한 휴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